모셨습니다. 불꽃야구의 김재호 선수 박수 보내드립니다. 와, 원래 이런 분위기인지 알고 있었는데요. 네네. 네, 이렇게 막상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환영을 해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에요. 네네. 국천유를 이렇게 직접 직관하다니. 아닙니다. 우선 제일 먼저 여쭤볼 건 부상 다 회복되셨어요? 네, 회복 잘 됐고요. 네. 또 감독님께서 또 너무 신경을 써주셔서 또 병원을 같이 가주셨어요. 감독님께서. 와, 아빠다, 아빠. 네, 그래서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와,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 불꽃야구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부상을 2번이나 입으셨어요. 열정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또 워낙 감독님이 훈련을 많이 하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이겨보려고 했다가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회복하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감독님도 직관 첫 경기에 못 나오실 정도로 어디 병원에 입원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 전에 저희 막 우박 떨어졌던 날이 있었어요. 주말에. 네. 그때 감독님이 거의 한 3시간 정도를 계속 이제 어린 친구들 팁볼 올려주시느라고 네네. 그냥 얇은 옷 입고 그냥 올려주시다가 그 다음날 이제 편찮게 되셨군요. 네, 컨디션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독님께서 그런 열정이 있으시니까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맞아요. 네. 우리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독님 편찮으시면 안 돼요. 제발 컨디션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올 시즌 내내 뵙고 싶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우리 국천유께서는 갑자기 천리에서 국천리로 바뀌었어요. 예, 천유도 좋고 국천유도 좋죠. 네. 사실 트라이아웃에 나오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스카웃을 해야지. 그쵸. 그쵸? 근데 뭐 이전에 리퍼트 선수도 네, 그러니까요. 저보다 더 잘했던 선수가 네. 트라이아웃 나왔는데 저 정도 선수는 당연히 참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와.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한테 제가 인정을 받지만 거기는 레전드 선수들이 또 많은 곳이잖아요. 그 선수들한테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제 내야수에 과연 내가 표본이 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게 또 궁금해서 또 나가게 됐습니다. 네. 네. 저기 불꽃야구에 내가 트라이아웃 신청하려고 했을 때 부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거 봐야 돼? 라는 그쵸. 얘기도 했지만 그럴 수 한편으로는 나가서 경쟁해야지. 약간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선수님도 마찬가지. 저는 전혀?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뭐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선수여서 그 실력에? 저는 항상 제가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당연히 트라이아웃은 참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불꽃야구에 합류하기 위해서 작년에 은퇴를 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쉬워했던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참가하는데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팬들은 지금도 두산 팬들께서는 불꽃야구 동영상에 와서 돌아와 달라고 아직도 돌아와 달라고 계속 댓글 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경쟁 속에서 있는 어떻게 보면 승부의 세계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더 이상 있으면 이제 팀한테도 안 좋고 후배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정을 내리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팀적인 부분에서 그걸 생각을 했고 후배들을 위해서 결정을 내린 건데 팬들은
아니죠. 네. 네. 더 보고 나는 싶고. 김재호야. 그럼요. 난 김재호 팬인데 네. 우리는 어쩔 거야.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은퇴 기사가 나오고 나서 팬들이 이제 너튜브 이런 데 네. 영상을 올려주시고 네. 그 밑에 댓글을 보고 나서 너무 그게 마음에 울림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팬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불꽃야구로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팬 여러분의 성원이 불꽃야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원을 해주셔서 그 팬들께서 요즘은 불꽃야구에서 이렇게 활약하시는 거 보고 뭐라고들 하시나요? 그러니까 선수 때 못 봤던 캐릭터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서 네. 제가 좀 예능캐가 있나? 그러니까요. 제 스스로도 약간 내가 예능캐가 있어? 네. 이게 뭐가 웃기지?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편집이 좀 잘 됐다. 편집이 저를 도와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편집을 하려고 해도 뭐가 소스가 있어야 편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대로 개그캐 맞으시는 것 같아요. 도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군우 형 도움이 좀 많이 컸다. 맞아요. 지분이 거의 80%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근우 선수가 정말 예능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워낙 예능 잘하시고. 너무 저를 막 이끌어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정근우 라인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데요. 근 라인 형성되나요?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국대 키스톤 두 분은 어떠셨어요? 같이 국대에서 뛰실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군우 형하고는 항상 라이벌 팀. 그렇죠. 약간 그런 구도에 있어서 저 형 한번 이기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팀 가서 같이 생활했는데 나는 이 형을 못 이기겠구나 라고 이제 딱 느꼈던 게 일단은 리더십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야구 그 중요한 포인트. 네, 야구 센스. 맞아요. 그걸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정말 잘 아는 선수예요. 그런 걸 이제 같이 시합을 하면서 느끼면서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야구에 대한 이런 지식, 그다음에 센스, 그러니까 이런 게 완벽하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느꼈던. 괜히 악마 이루스가 아니다. 그걸 느꼈죠. 네. 그렇긴 하지만 천유 아닙니까? 저는 정말 번접할 수 없어요. 군우 형 뭐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밑바닥부터 계속 뭔가 계속 느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온 선수거든요. 군우 형은 뭐 짧은 시간, 뭐 1년 차 때는 좀 고생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 바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다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알고 빨리 느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야구를 알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건 뭐 선수마다 다른 거고. 맞아요.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슬로우 스타터라고. 네, 맞습니다. 아니 진짜 레전드 선배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궁금했는데 그걸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심지어 조은에 달리기 꼴찌를 했어도 정성훈 선수가 괜찮다고 해주고 이대호 선수도 우리가 평가할 선수가 아니라고 하고 어땠어요? 그때 정말 그러니까 형들이 그런 평가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근데 저 뛸 때 그 50m 뛰는 거 하는데 옆에 유격수 포지션들끼리만 뛰거든요. 근데 보통 유격수들이 젊을 때는 다 빠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젊었을 때는 한 주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앞에서 제가 쓰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몸이 이제 많이 달아서 이제 뭐 뛰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초라해지니까 뛸 때서부터 형들이 야 재호 나온다. 야 근데 옆에 후배들은 재호 선배님 엄청 잘 뛰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떡하지? 약간 그런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네. 뛰면서 이제 옆에 이제 심사위원들 계시고 뛰는데 이제 딱 스타트하는데 일단 스타트부터 이제 이 발목 힘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네, 네. 스타트가 빨리 안 되는데 네. 뛰는데 옆에서 성우 형이 야 제가 다리 안 나가 다리 안 나가 그래서 저 뛰다가 영상 보시면 제가 웃고 있는 아, 네, 영- 맞아요, 맞아요. 형들이 들어가지고. 옆에서 형들이 옆에서 야 재호 다리 안 나간다 야 다리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에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래서 참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달리기 꼴찌 해가지고. 정말 부담감 엄청 컸고요. 네.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하고 일단은 붙여놨다는 게 되게 나이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건가? 약간 내 나이 또래하고 붙여놓지. 네. 근데 제가 거의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니, 저는 그 달리기 동영상 보면서 왜 달리다 웃으시지? 너무 못 뛰어서 스스로 어이가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네, 그것도 있었고 너무 못 뛰는 걸 아니까 네. 창피한 것도 있었고. 네. 아니, 근데 달리기와는 뭐 별도로 정말 그 수비하실 때 보면 훈련 영상도 그렇고 경기하실 때도 보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지. 진짜 이렇게 어떻게 쉽게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막 그 펑고하시면서도 네. 이건기 코치님도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네. 물론 던지는 건 보지 말라고 너무 이지하게 던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유연하시죠? 그렇게 하기까지 이제 거의 뭐 10년 이상 걸렸죠. 네. 그러니까 수비에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군우 형은 빠르게 자기 그 예. 장점을 빨리 알고 그걸 했잖아요. 캐치를 했잖아요. 저도 캐치하는데 좀 걸렸지만 제가 잘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나는 무조건 수비다. 그래서 수비에 이제 거의 한 70% 훈련에 거의 수비를 70% 정도를 훈련으로 채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험이 쌓이고 그게 합쳐져서 여유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수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교과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전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무 교과서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의 이제 느낌을 살리는 그런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 불꽃야구가 되면서 더 훈련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서 팬들도 재밌거든요. 네. 그리고 후배들에게 뭐 임상우 선수라든가 또 박찬영 선수 이제 롯데 갔지만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지금 만약 김재호의 유격수 교실을 잠깐 여신다면 네. 유격수로서 내가 3가지 팁만 줄게. 요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카메라 보고 하셔도 좋아요. 팁이요? 네. 일단은 좋은 눈을 가져야 되고요. 좋은 눈. 좋은 눈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은 바운드를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신체적인 건데 발목 힘이랑 무릎의 힘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결국에는 내야수들은 수그리면서 잡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요즘 친구들은 상체만 수그려요. 아. 그러니까 자세 자체들이 높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에라가 나고. 네, 그게 결국에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잡을 때는 이렇게 있으면 공의 시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 네, 근데 다리를 앉아주면 계속 보면서. 네, 자리가 앉아지면 그게 일정하게 공을 계속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알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체 신체 능력, 밸런스, 하체 밸런스가 좋아야 되는데 워낙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훈련하는 동영상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영상들 보면 그냥 순간 스피드에 훈련을 많이 해요. 하체 안정성에 대한 건 전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요즘에는 코어 쪽으로만 딱 이 안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야수들은 무조건 하체 안정감이 있어야지 모든 스텝도 나오고 네, 공 던질 때도 팔로는 던지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 팔로만 계속 던지면 내야수들도 공이 많이 오진 않지만 그 플레이볼 하기 전에 일루수가 공을 계속 굴려준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걸 계속 던져야 돼요. 감을 익히려면. 근데 그걸 계속 팔로만 던지면 결국엔 팔이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 하체 밸런스로 공을 스텝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제 공 던지면 공을 되게 가볍게 이렇게 네, 맞아요. 공 던지는 건 배우지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스텝으로만 저는 팔을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스텝으로 어떻게 보면 공을 던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체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캐치볼. 캐치볼. 네. 요즘에 기본적인 캐치볼이 안 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캐치볼이? 일단은 캐치볼을 잘 해야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송구가 됐을 때도 일루수가 편하게 잡을 수 있게끔 공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전이 좋아야 그것도 일루수가 공을 편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나는 던져. 근데 악송구가 났어. 그러면 일루수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팀인데. 근데 그런 중요성은 선수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죠.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야구는 개인 속의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체이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선수들한테 정확히 당연히 정확히 던지면 당연히 잡아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가 안 좋은 공도 그 사람이 편하게 잡을 수 있게끔 던져주려면 회전이 일단 일정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더 생각을 해준다면 일단 결국적인 제 이제 얘기로는 거의 기본이네요. 기본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일단 그게 일단 갖춰져야 그 이후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건데 요즘 친구들은 벌써부터 기술부터 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왜 난 안 되지? 왜 난 제후 선배처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 수비 영상 보고 요즘 잘하는 선수들의 수비 영상만 보고 메이저리그 선수들 수비 영상만 보면 결국에는 그 폼만 따라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절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거를 따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그 선수들이 좀 생각을 해줘서 젊은 선수들이 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야.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 동영상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이거 레슨 받으려면 정말 근데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그래요? 네. 코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설이 아니라. 제가 해설을 하면서 네. 처음에 시행착오가 엄청 많이 지금 겪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단점이 이 풀어나가는 걸 잘 못했어요. 말로 네? 푸는 걸 잘 못했어요.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최근 이제 해설을 그래도 하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도움이 돼서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은 나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해설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려워요. 뭐가요? 풀어나가는 게 어렵고 어느 타이밍에 내가 말을 던져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선수 때도 중계를 잘 안 봤어요. 왜요? 제 야구하는 거 잘 안 봤어요. 매일 볼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에 끝나잖아요. 네. 계속 야구만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쉴 때 또 야구를 계속 본다? 그럼 결국엔 긴장 속에 계속 내가 이거를 생각을 하니까 쉴 때는 완전히 쉬고 또 집중할 때는 또 집중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계를 잘 안 봤거든요. 은퇴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도 해설 많이 안 보셨죠? 그 네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해설 잘안 봐서. 그래서 지금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저희 방송도 똑같은 게, 예를 들어서 처음 DJ를 맡으면요. 라디오 DJ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본 친구들은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잘은 못해도 신인이니까. 근데 라디오 자체를 안 들어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맞아요. 거예요. 네, 제가 똑같네요. 그랬어요. 제가 딱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저 동기 중에 나지완 네네네. 선수가 처음 들어갔는데 너무 해설을 잘하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민병헌 선수도 네네. 해설을 선수 때랑 너무 다르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얘는 왜 이렇게 잘하지? 근데 그 친구들 해설을 엄청 자주 봤더라고요. 아, 예. 네, 또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 네. 근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죠, 뭐. 그렇죠. 앞으로 계속 저는 그러니까 슬로우 스타터 계속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계속 네. 나아질 일만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욕 먹으면서 시작을 계속 야, 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그 자세가 너무 진짜 부럽습니다. 그 겸손함과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나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야구를 하면서 여기서 처음에는 나는 정말 형들처럼 주전 선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거의 한 8년, 9년 동안은 그런 시간을 갖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또 되게 낮았지만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말자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서 시작한 야구인데 내가 여기에 적응을 못해서 포기한다? 이건 좀 너무 창피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도 너무 그쵸. 예.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뒷바라지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렇게 내가 포기하는 것 자체는 내가 용서가 안 된다 네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초심,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마음 있잖아요. 내가 야구를 시작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생각을 많이 가져가면서 제가 조금씩 야.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는 직업이 되면 다 하기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해설이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불꽃 야구도 저는 여기 트라우스아웃을 이제 신청한 이유도 김성근 감독님의 야구를 어느 정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서 훈련에 더 매진을 하고 웬만하면 훈련에 참석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부상이 온 거지만 그래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인생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삶에서는 저는 타고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성격 자체도 저는 모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주위에서 봤을 때는 왜 쟤 착한 척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저도 야구를 잘했을 때는 네 가지 없었고 겸손하지 않았고 그런 시기가 그럴 수 있죠. 청소년이나 젊을 때 그럴 수 근데 있죠. 이제 결국에는 경험이잖아요. 또 실패를 겪고 나서는 이게 또 배움이고 항상 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대신 나는 이런 사람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자. 평탄하게 가자.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선수님 해설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어요? 조곤조곤 말하는데 끌어당겨요, 사람을. 아주 계속 귀 기울이게 만드는 매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졸리다고 해설에서, 왜냐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 기존 그렇죠. 해설위원님들과는 너무 다른 다 하이톤이죠. 네. 예, 예. 다른 이제 캐릭터의 사람이 이제 나오니까 적응을 못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뭔가 약간 리액션이 빡 예, 있어야 예, 되는데 리액션 할 때도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네.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좀 질책을 많이 해주시죠. 근데 그것 네, 또한 네. 저도 이제 배워야 네, 될, 네, 네. 고쳐야 될 점이고 그리고 제가 컴플렉스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 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캐스터님들하고 옆에 있으면 이 톤 네, 차이가 네, 너무 네. 크게 나니까 네, 네. 일단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목소리 크게 내야 되는데 아, 그 목소리 그 성량이 성량 있으니까. 그게 예, 예.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복식호흡 음. 뭐 이렇게 해서 얘기 뭐 이렇게 네네, 해야 된다고 맞아요.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할 때마다 하고 나면 목이 아, 아프셨겠네요. 네, 아프고 목이 다 갈라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도 안 네, 나고 네, 약간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네. 선생님, 그건 제가 전문가로서 꿀팁을 드리면 일단 그 목은 마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목이 마를 때 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항상 드시는데 미지근한 물이 좋고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어떻게 드시냐면 벌컥벌컥 드시면 중계 중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안 되시니까요. 저 오해 끝나면 무조건 그죠? 달려가요.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목을 축일 만큼. 그러니까 벌컥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계속 드셔야 돼요. 예, 그래야 목이 건조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소리를 지르면 목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네. 발성을 이렇게 복식부터 하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은 그게 힘드시니까 그냥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사람한테 말한다 정도. 아. 그런 느낌만 가지고 캐스터가 옆에 계시지만 저기 우리 시청자들은 저기 계신다 생각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밥 먹자 이러지만 밥 먹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느낌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소리 안 지르셔도 돼요. 야, 이게 괜히 이제 베테랑이 아니시네. 아니 저도 이쪽에 관심을 두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목 상해서 이비인후과 다니셔야 돼요. 네. 네. 저 어제 또 중계하고 와서 네. 지금 약간 목소리가 갈라져 잘 모르겠어요. 있지 않나요? 네. 자, 음료를 드시죠. 근데 말씀하시는 게 진짜 매력 있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